일단은 환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올인원 도움이 다 설치가 되셨죠? 네. 네. 그리고 DRM AI 엑셀 추가 기능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셨을까요? 4.0 보면 이제 40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을 아, 선택해 DRM. 가지고 넣는 네. 거거든요. 근데 네. 요거를 할 때 엑셀은 닫혀 있어야 돼요. 네. 엑셀 닫아놓고. 한번 네. 예, 여기서 이제 파일 선택을 해서 그럼 이제 오늘 다운로드 받으신 게 요거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요 안에 추가 아, 기능 이거요. 파일이 있어요. 이 추가 기능 파일을 넣는 작업을 이 올인원 40분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네. 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업데이트 네네. 될 때는 이 추가 기능 파일 이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덮어쓰기만 하면 아, 더 네. 이상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바로 네. 기능은 유지가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워드 실내 위치 등록이라는 거는 추가 기능 중에서 그 엑셀에 그 PDF 경로 같은 거를 넣어서 처리할 때 음, 워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네. 워드가 이게 이상한 거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어떤 폴더를 아, 신뢰할 수 있는 위치를 등록하는 절차를 네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까지 지금 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해야 될 단계를 요게 이제 표시하긴 했지만 이제 엑셀에서 한번 봐드릴 테니까 엑셀을 제가 이제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예, 더보기 하면 이제 옵션 있잖아요. 옵션 클릭하시고 예, 추가 기능 클릭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동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제일 처음에는 찾아보기를 한번 더 클릭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클릭하시고요. 네. 확인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된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 이제는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면 탭을 클릭하면 지금 요 현상은 왜 발생하냐면 네. 아직 그 어도비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하신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네네. 사전에 어도비 프로그램도 설치를 했어야 돼요. 요거 창을 닫아주세요, 엑셀. 네. 취소하시고 엑셀 창은 닫아주시고요. 오늘 받으신 폴더 열으시면 네. 어도비 프로그램도 있어요. 리더 KR 인스톨 이건가요? 예, 혹시 있네요. 더블 네. 클릭하시고요. 설치가 되는 동안에 선생님 설치 다 되시면 네. 재부팅 한번 해주셔서 다시 들어오세요. 네. 이 엑셀 추가 기능, 요 메뉴가 이제 엑셀에 보이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은 사실 방금 보셨던 조현정 선생님 그거를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데 혹시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연수 때 했었죠. 박사급이다,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증폭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지나가고요. 이 두 가지, 오늘 하는 이 두 가지 DRM AI 엑셀 추가 기능하고 올인원 교사 도우미 이 두 개가 서로 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양질의 자료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의 자료, 텍스트나 이미지, PDF, 음성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이제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해서 메뉴로 들어가는 방식과 그리고 여기 빠른 실행 요 부분에 표시가 돼서 데이터 탭을 굳이 클릭 안 해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런 교사 도우미 여러 가지 이제 40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조합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이제 파생 그런 경우들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 PDF 많이 사용하시는데 PDF를 병합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자료를 이렇게 빠르게 스캔을 뜨면 PDF로 보통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 이제 수기로 작성한 거 그것을 PDF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스캔을 떴다. 그럼 학생별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PDF 그것을 쉽게 또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이런 게 됩니다. 여기 지정 분할, 페이지를 지정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학생별 또 PDF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 PDF로 한 번에 이제 여러 개 이미지들 여러 페이지로 한 번에 이제 변환해서 하이러닝 같은 데에 올려가지고 수업 자료로 쓰기 좋고요. 뭐 페이지 크기, 뭐 용량, PDF 용량이 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기능들 이 시간에 이제 쭉 해보면서 실습을 할 텐데요. 그러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하기 전에 전체적인 실습의 내용들 그런 거를 한번 잠시만요. 보면 여기 예시들 몇 가지 먼저 보고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뭐 구글에서 과제를 냈다. 구글 문서를 했다. 구글 문서를 단순화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그거를 DRM AI 기능으로 자동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걸 이용해서 단순화를 하고 엑셀 파일을 형성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DRM AI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요 기능이 됩니다. DRM AI에서 GPT로 범위를 행동의 처리.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이미지 같은 것도 만약에 이런 파일 학생의 이렇게 글 적은 것을 PDF로 떴다 또는 이미지로 이렇게 했다 그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요. 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르니까 교사한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평가한 내용들을 빠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롬프트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도 PDF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MP3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내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걸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만든 것을 재사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프롬프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 그 여러 가지 이제 시트를 템플릿으로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불러와서 사용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AI 기능은 아닌데요. 일반 기능은 AI 기능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이게 요거 이제 좀 있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불필요한 행, 그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좋은 PDF라든지 엑셀 또는 출력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엑셀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작성해줘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실제 예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엑셀을 잘 몰라도 함수를 잘 몰라도 얘가 만들어준 거 그대로 사용하면 엑셀 전문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해줘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 이 화면이 되셨을까요? 네. 자, 요걸 이제 1-2에서 1-5 연습 자료, 요걸 이제 사용하기 해서 1번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확인하면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분들? 잠깐만요. 여기서 템플릿 불러와서 사용하기요? 네, 되셨을까요? 확인 누르면 될까요? 네, 1번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범위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면요. 네. 8, 8행부터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네. 다음에 있는 행부터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요. 네, 거기서부터 잡으세요. 네, 그 쭉 끝까지. 네. 제목행을 제외하고 잡으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제목행을 제외하고 끝까지 가면 이게, 428까지 숫자를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26 대신에 428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자, 이거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확인하기 좋게 프린트 또는 파일로 보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능에서 특정 문구 있는 행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라고 돼 있죠. 자, 제목을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목 그 다음부터 제목 행이 있는 그 다음부터 지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Shift를 눌러서 하면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이 범위 중에서 관찰해 보면 이런 불필요한 제목이 반복이 되는 거, 또 이 중간에 페이지 불필요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중에서 그게 들어간 거, 자, 여기 슬롯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쉼표 없습니다. 쉼표 있고 공백이 없습니다. 공백 없이 바로 보니까 주관, 기관, 명.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해당 행은 삭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 자, 순식간에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빈 행, 그리고 여기 합쳐져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빈 열들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 제대로 된 표로서 엑셀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반 기능, 세 번째죠. 빈 행열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어,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병합을 해제해서 빈 행열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왼쪽에 있는 자료들은 어, 하나의 행들에 또 들어가야 될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 거를 선택을 하진 않겠습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할 범위, 자, 빈 행과 열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중에서 하나도 정보가 없는 행이나 열이 있으면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쭉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선택을 잘 했고요. 이 선택한 것을 여기는 지금 병합되어 있는 셀들이 많기 때문에 병합을 해제해서 불필요한 행과 열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불필요한 부분이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춤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삭제해도 되고 나중에 여기는 삭제해도 됩니다. 자, 이제는 완벽한 표로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반 기능에서 자동 채우기, 병합 해제 후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동 채워주는 걸 해야겠죠. 자, 여기 B, C, D, 열에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 행으로는 통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가야겠죠. 자, 역시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더 쉽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자, 이러면은 완벽하게 사용하기 좋은 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공간도 좀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안내를 하기 위한 어떤 문구들,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병합을 해서 안내 문구를
넣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마다 어, 구분되는 것을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죠. 여기 보면은 삼행에 제목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자, 정렬 그룹으로 PDF 및 엑셀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기준 세 가지 정렬 기준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에서 세 가지. 자, 세 가지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 또 두 번째 기준. 이것은 표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할지 그것을 정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보통 두 번째로 묶음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묶음을 하면 동일한 학생 이름으로 묶음이 돼서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표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표만 선택을 해서 정렬할 수 있게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죠. 자, 삼행에 제목열이 있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더 쉽게 됩니다. 자, 3까지가 제목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내 문구와 제목 행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요, 그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폭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병합되어 있는 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가로폭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열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똑같죠. 만약에 숨겨진 열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엑셀 파일에 반영을 시켜서 보여주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엑셀 파일 생성시라고 되어 있죠. PDF와 엑셀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면 자, 지금 고유값 1대1 매칭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첫 번째 정렬 기준과 두 번째 정렬 기준 똑같은 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곱하기 n 곱하기 n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뭐 학년이나 반 단위로 첫 번째 정렬이 있었으면 이렇게 n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지만 현재는 동일한 1차열과 2차열에 동일한 고유값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대1 매칭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그런 파일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자동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PDF 파일과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네, 완료가 됐다고 그리고 저장 위치가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학생 이름이 묶음으로 돼서 제목이 있는 행 그리고 안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묶음으로 되어 있죠. 엑셀 파일도 한번 열어보면 네,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나 또는 학급별, 학년별 자료들 필요한 것을 빠르게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올인원 실습도 하면서 DRM 실습을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애들한테 이제 구글 문서에서 과제를 했던 건데요. 이 보시면은 구글 문서에서 여러 가지 표로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셀로 되어 있는 표에다가 요게 이제 학생이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학생이 기록한 데입니다. 이런 데가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 넣은 데고요. 이런 거 제 설명이죠. 이게 또 학생의 기록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 문제가 있어요. 페이지가 굉장히 길죠. 이거 일일이 확인하고 채점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거 닫으시고요. 혹시 열으셨으면 이거 닫으세요. 왜냐면 워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닫았습니다. 한번 확인했고 닫았고요. 올인원에서 이 단순화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15번 클릭을 하시고요. 한번 클릭하시면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제 또 사용 방법들 자세하게 이제 안내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처음부터 이거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없겠죠. 자, 여기 알겠습니다. 기본 네. 1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에 학생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행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제가 수행평가 하다 보니까 일행으로 된 데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어떤 애는 그거를 이렇게 표를 분할해가지고 2행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2행까지 체크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원본 폴더 선택을 하고요. 자, 원본 폴더 지금 어디 있냐면 C 바로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C 바로 밑에 아까 넣었던 파일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면 이건 폴더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기 때문에 파일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폴더 마이 트러스트 파일 요거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폴더 선택 여기 표시가 되죠. 이게 이렇게 표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1차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완료됐습니다 하면서 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폴더가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작업을 할 텐데 2차 작업에서 엑셀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게 몇 개의 테이블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좀 여유 있게 12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그냥 여유 있게 해도 돼요. 자, 12개 했죠? 그리고 2차 작업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엑셀 저장이라는 폴더도 생겼죠. 자,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작업까지 한 거 그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엑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단순화가 됐는지. 자, 2차 작업까지 거치니까 이거는 이제 폴더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파일이 있어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차 작업까지 거치니까 빈 줄도 없어졌고요. 제가 설명으로 만들어 놓은 복잡한 표도 없어졌죠. 이거보다 더 단순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단순화가 됐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엑셀 저장 이 자동으로 엑셀 파일이 생겼죠. 이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있는데 아까 12개까지 했으니까 여기 12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자료를 보면은 어, 아무 자료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했던 일반 이 빈 행열 삭제 기능을 하면 어떤 게 아무 게 값도 없는 건지 쉽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빈 행열 뭐 이렇게 아무데나 좀 넉넉하게 해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빈 행열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Y까지 돼 있죠? 여기 Y까지 보이시죠? Y. 자, Y까지 있는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Y가 아니고 이제 G로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자, 어, 이거 자, 이거 안 됐나? 제가, 잠깐, Y 그대로 있네요. 이걸 안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해야지 제대로 바뀌죠. 제대로, 네,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불필요한 이 빈 행들은 다 삭제가 돼서 더 단순화됐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대로 GPT 실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을까요? 네. 전 파일명만 불러갖고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자, 안 되셨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엑셀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자동 줄바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셀 열 넓이도 다 이제 지정하실 수 있죠.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열 넓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꺼번에 열 넓이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음. 해서 뭐 여기 클릭하면 이제 가운데 가는 거 뭐 다 하실 수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GPT로 예를 들어서 이제 폴더 단위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의 30개 넘는 파일이 있어도
여기에 순서대로 학생들 정보가 쭈루룩 있겠죠. 요거는 이제 파일 이름입니다. 아까 요 파일 이름이었어요. 파일 이름에다가 첫 번째 열에 있는 정보, 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럼 이 정보 가지고 쉽게 평가물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텍스트죠. 텍스트. 그러니까 GPT로 범위를 행 단위 처리. 자, 요걸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합니다. 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어떤 방식으로 가져올까요? 프롬프트 명령이죠. 자, 기존에 있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쓰려면, 아니오를 클릭해야지 폼에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아니오를 선택하니까 프롬프트 기존 거에서 불러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트 작성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관세트 작성하기 관련된 게 다 있죠. 이거 변형해서, 나는 요거 마음에 안 든다. 좀 변형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2번하고 변형한 거 주르륵 이렇게 내용 쓰시고 지울 거 지우시고 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리스트에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지금 막 한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 다시 과세트 작성하기로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클릭하시고요. 자, 사용하기를 클릭해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럼 어떤 자료, 범위를 지정해야겠죠. 요 자료.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자, 이거를 범위로 잡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어딘가 처리를 해야겠죠. 이 결과를 처리할 때는 여기 빈 열, i가 지금 적절하겠죠. 그래서 i를 클릭을 합니다. 자, 만약에 30명 있다. 그러면 이 아이 그 열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여기 맨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떴었죠. 근데 벌써 이제 처리가 돼서 사라졌고, 자, 그 보면은 자, 자, 완료됐다고 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게 생성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변형을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프롬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해서 또 저장하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피드백을 해줘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행단위 처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뭐 200명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차적으로 쭉 처리를 해서 좀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얘가 다 작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VBA라는 코드거든요. 이 VBA 코드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실행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실행이 될 때까지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한 200명간 한꺼번에 돌린다, 처리를 한다. 그럼 클릭하면 얘가 1에서부터 200까지 다 될 때 동안은 엑셀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다 처리가 돼야지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양이 많을수록 좀 기다릴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텍스트죠. 그냥 제일 단순한 텍스트를 했고요. 자, 이거는 닫아도 됩니다. 자, 여기 닫기 전에 요거 해볼까요? 하이라이트를 안 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채점을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채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기능 중에서 하이라이트 처리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우리 생기부에 쓰지 않는 거 그런 걸 검사하기 위한 세팅이 기본되어 있고요. 이거 지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채점을 한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면서 채점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뭐 공간적 분업이라든지 이건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거를 또 범위를 지정해야겠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자, 뭐 확인하면 때문에 가시던 거요? 자, 확인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바로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뭐 학생부에 관련된
점검을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점에 이렇게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 일반 기능에서 하이라이트 기능, 하이라이트 처리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폴더 내용 엑셀로 만들기. 자,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폴더 내용 엑셀로 만들기. 자, 예를 통해서 폴더 내용 엑셀로 만들기. 자, 예를 통해서 대상 폴더는 우리가 예시 파일을 넣어놨던 마이트러스트 파일즈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아까 실습하면서 생긴 폴더들이죠. 어쨌건 요 폴더 선택을 하고요. 대상 폴더, 마이스러스트 파일. 자, 이건 폴더 선택이기 때문에 폴더만 보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탐색할 폴더 깊이인데, 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시 파일이 이 폴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되셨을까요? 자, 지금 이 예시 파일이 있는 폴더, 자, 있고요. 그것을 지정을 해서 자, 탐색 깊이 0이라고 했고요.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여기 바로 폴더 내용 정리해서 엑셀 파일 또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런 게 생겼잖아요. 여기 경로가 다 생겼죠. 지금 이 상황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그 폴더죠, 폴더. 이건 폴더가 지금 이게 생긴 거니까 이 폴더는 사실 의미가 없죠. 폴더가 있는 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게 괜히 헷갈리니까요. 폴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파일이 아니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파일만 남았죠. 자, 되셨나요? 프롬프트를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이 파일이라고 안 할게요. 그냥 이 내용을 뭐 200자로 정리해줘. 자, 정말 단순하죠? 자, 이 내용을 200자로 정리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이미지 경로를 행간이 처리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자, 이미지가 있는 데를 보니까 어딘가요? 이미지 파일 구분하실 수 있죠? 여기네요. 여기 세 개. 자, 여기가 이미지네요. 자, 요거 그냥 세 개만 해볼게요. 자, 세 개 선택하고, 지금 프롬프트를 먼저 지정해야죠. 이 프롬프트 범위 설정. 자, 프롬프트를 지정했고요. 이 프롬프트 가지고 처리할 자료가 있는 범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넣어야 되겠죠. 딱 보니까 H열에다가 넣는 게 제일 좋겠죠. 자, H열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미지 처리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뭐 이렇게 쭉 뜨죠. 자, 지금 세 개의 파일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미지 내용이 궁금하죠. 자,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000, 자, 요거네요. 000.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요런 이미지예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입니다. 이게 텍스트가 아니죠. 그냥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 파일을 얘한테 요약해줘 했더니 그 날짜도 넣어가지고 요약을 해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이렇게 세 개 지금 했고요. 그 다음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지죠? 자, 이미지인데 종류가 PNG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자, 이미지 파일, 자, 프롬프트, 요거죠. 그냥 정말 단순한 거 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했고요. 자, 역시 H열에다가 집어넣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자, 이건 또 무슨 파일인가 궁금하죠? 자, 성장 보고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파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연히 이쪽은 더 인식하기 좋겠죠, 이거는. 근데 그 밑에 거는 인식하기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그래도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내용만 이제 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손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료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이미지까지 해봤고요. 그러면은 PDF로 또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 다 단순합니다. 자, 굉장히 단순해요. 똑같습니다. PDF 경로. 자, 어떤 프롬프트 가져올까요? 자, 여기 있는 거 해도 되고요. 아니오에서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이건 뭘 해볼까요? 뭘 할지. 어, 자, 답안을 파고 피드백 하기. 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해도, 이게, 근데 이제 프롬프트 적합한 게 있고, 좀 부적합한 게 있어서, 적합한 걸 골라야겠죠? 근데 이게 적합할지, 돼요. 자, 프롬프트 했고, 자, 범위 지정했고요. 그러면은, 결과를 넣으면 되겠죠? 역시 H가 적당했죠? 자, H열에다가 결과를 넣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밑에 보면 왼쪽 하단에 처리 개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처리. 자, 또 이제 세 번째 처리. 용량이 클수록 페이지가 많을수록 더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리고 무한정 큰 거를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 PDF 파일로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역시 프롬프트에 명령이 돼 있는 대로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피드백도 어떤 프롬프트를 미리 세팅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PDF 확인을 했죠? 되셨을까요? 네, 자, 이 PDF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보면 뭐 이상한 이름이 있고 PDF 있죠.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 한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아까 DOC 단순화 할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더 깔끔하네요. 그죠? 자, 이거는 왜 더 깔끔하냐면 우리 DOC 단순화를 한 다음에 아까 15번 기능이었죠. 이거 한 다음에 테이블 추출 기능을 쓰면 자, 여기서 역시 폴더 단위로 선택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폴더 단위를 선택할 때는 파일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 테이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자,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9번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테이블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행으로 되어 있는 거 또는 1, 2행 다 합쳐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목 포함 추출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제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깔끔하게 테이블 제목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 엑셀에서 이제 처리하지 않고 GPT한테 직접 넣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할 때도 이런 규칙적인 게 제목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번 기능을 병행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학번과 이름에 이상한 게 또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런 거는 학생한테 다른 학생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서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할 때 학생 이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능 중에서 보시면, 폴더 내 파일명 무작위 변경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 파일의 이름을 역시 폴더 선택입니다. 폴더 선택해가지고 자, 폴더를 선택해서 자, 파일은 안 보이죠? 폴더 선택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작위 변경 클릭을 하면 무작위로 파일 이름이 변경이 되고요.
물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존 파일명 복구 있죠. 복구할 수도 있고요. 자, 무작위 그 파일명 변경된 것을 역시 폴더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여기 맨 밑에 PDF 성명 정보 변경 시작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여기에 학번과 이름 밑에 있었던 원래 학번과 이름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상한 폴더명으로 그 파일 이름으로 변경했던 그 파일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또 공유해서 학생 정보를 이제 보호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어떤 이 자료는 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자료의 PDF죠. 자, PDF 중에는 이렇게 인식하기 좋은 PDF도 있고, 그냥 이미지, 그 글씨, 손글씨 같은 걸 PDF로 했다. 그러면 이미지죠, 거의. 이미지 그런 PDF가 될 수도 있는데, 요 처리에서, 처리에서 이 PDF 경로를 횡단히 처리할 때는 이 텍스트 위주의 그런 PDF뿐만 아니라 손글씨 같은 이미지 그런 PDF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생들 수기로 작성한 것도 깔끔하게 쓰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음성. 자, 음성 파일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음성 파일. 자, 음성 파일 역시 자,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좀 없애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요. 이좀 없애고. 자, 음성 파일 3개 해보겠습니다. 자, 자, 경로 이미 다 되어 있죠. 프롬프트 그냥 이거 그대로 쓰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클릭이. 프롬프트 지정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어디다 출력할 거냐, 이거 똑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H. 자, 그럼 역시 요 밑에 하단에 음성 처리 중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처리 중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나왔네요. 2개 나왔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고 그 발표 내용을 녹음을 해서 음성 파일을 학생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제 생각에는 이걸 조별로 해서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조별로 그 안에서 이렇게 발표 녹음시키고 그 파일을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 여기 파일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 자료를 혹시 이제 통째로 되어 있는 그런 발표 자료다. 그래서 일부분 좀 끊어서 가져와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서 오디오 추출, 병합, 모음 삭제 이런 기능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추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이 발표가 뭐 끊어서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 하나의 파일로 해서 하고 싶다. 그럼 뭐 병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학생이 좀 쉬다가 발표를 해서 불필요한 모음 구간이 많다. 뭐 그러면 모음 구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역시 보시면 모음 구간 삭제 이런 거는 폴더 단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 자, 뭐 파일 선택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있고 뭐 폴더 단위로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순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인원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쓰면 더 빠르게 파일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름들 좀 학생 이름으로 한꺼번에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엑셀로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양식도 여기서 클릭하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양식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양식이 생겼죠. 파일 이름 변경 양식. 그래서 원래 파일 이름과 이 변경 이름 하면 이거 가지고 한꺼번에 엑셀 파일 선택해가지고 대상 폴더에 파일 이름들을 한꺼번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니까요. 해보면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단순한 기능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번에 엑셀 고수가 한번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엑셀 고수. 자, 어떻게 하면 엑셀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프롬프트 중에서, 자, 프롬프트 중에서 엑셀 전문가라는 프롬프트가 있을까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어, 뭐, 뭐 대단한 프롬프트는 아니고요. 정말 단순한 프롬프트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그 자료를 이렇게 네,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 프롬프트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프롬프트 관리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서 파일로 가져오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파일로 가져오기. 자, 자, 다운로드 받으셨을까요? 네, 자, 네.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파일로 가져오기 클릭하셔가지고요. 그 다운로드에 있겠죠? 다운로드 거기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기존 프롬프트 유지할 거냐, 삭제할 거냐 돼 있죠? 만약에 삭제하면 기존 프롬프트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넣으셔야겠죠. 지금은 유지해서 넣으시는 게 맞죠. 기존 프롬프트를 유지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미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넣으셨을까요? 네. 네, 네. 자, 저 두 개가 들어갔겠네요. 저 두 개 들어갔죠. 또 해서. 자,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구나. 내보내게 하면 엑셀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 만드시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들 네.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각 영역에서 만드실 거예요. 저한테도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예, 좀 많이 좀 주세요. 저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셀 전문가가 한번 돼볼 건데요. 어, 자, 이거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엑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 이 자료 가지고 엑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래도 하여튼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시트에다가, 자, 뭘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여기다가, 어, 뭘 써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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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와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 다른 시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 함수 어딨죠? 함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함수 여기 직접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어, 저도 함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몰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함수들 다 모릅니다. 기억도 못 하고요. 그런데 얘한테 자, 는 하고 자, 는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지정하면 이런 게 생기죠. 자동으로 그 셀 값이 이렇게 됩니다. 는 하면 그죠? 는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뭐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 자, 다시 자, 요거를 자,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뭐야? 이렇게 자, 자, 는 하고 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자, 이거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와 자, 시트 다른데 요거 있죠? 요거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어, 셀에 넣는 함수를 만들어줘.
자, 여기에서 는은 없애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자, 는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요청을 하는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번에는 여기 GPT로 범위를 단일 셀의 처리, 요걸 클릭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프롬프트, 자, 엑셀을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전문가. 자, 엑셀 전문가를 가져와가지고, 자, 거기에다가 얘를 반영해서 어떤 결과를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반영해서, 자, 그 밑에다가 결과를 내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자, 이거 설명도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갖다가 복사를 해서 바로 원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함수도 여기서 편리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구체적인 함수를 만들어서 바로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잘 몰라도 전문가처럼 함수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이고요. 여기에 이제 밑에 거 설명을 드리면 모델 템퍼러처 이거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모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GPT-4가 제일 무난하죠. 어쨌건 모델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딥시크는 API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으실 거고요. 만약에 API를 넣으면 딥시크도 되죠. 근데 지금은 오픈 AI 것만 API를 넣었기 때문에 모델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 O3 미니는 얼마 전에 나온 추론 모델인데 추론 모델은 특징이 뭐냐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엑셀에서 처리하기에는 추론 모델이 그렇게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GPT-4가 제일 무난하고, 근데 이제 가격으로 생각하면 GPT-4 미니를 써도 사실은 뭐, 이렇게 선생님들 쓰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GPT-4. 네, 그리고 뭐 교과서를 PDF 경로 넣어놔서 그 교과서 자체를 어떤 게 처리를 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엑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이 아닌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이제 부족하면 여기에서 이런 기능을 이제 병행해서 쓰면 뭐 더 효율은 높겠죠.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보다 이제 이런 메뉴 구성을 좀 더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시트 하나에서만 이런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시트에서 계속 쓰거나 또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거나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를 이제 쓰실 의향이 있으면 뭐 주소는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